삼국지 시대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조조입니다. 그는 간웅 젠셔이라 불릴 만큼 교활하면서도 동시에 뛰어난 전략가이자 정치가였죠. 한번 마음먹은 일은 어떻게든 이루어내고 수많은 영웅들을 굴복시킨 인물, 바로 위나라의 조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조조조차도 죽을 만큼 두려워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일생 동안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수없이 많은 영웅들을 상대했지만 딱 두 사람 앞에서는 숨이 막히고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첫 번째는 단 17세에 불과했던 소년 천재. 나이는 어리지만 그 머릿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계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조조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뼛속까지 차가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서량의 맹장. 그의 창 한 번 휘두름에 산천이 울리고 조조의 수만 대군조차 압도당했습니다. 심지어 조조는 이 장수에게 쫓겨나다가 스스로의 수염을 잘라내고 입던 옷까지 버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 치욕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남게 됩니다. 과연 이 두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왜 조조 같은 영웅이 그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주불의 17 천재 소년의 두뇌가 조조를 무릎 꿇리다 삼국시대를 살펴보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과소평가되었던 인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 17세에 불과하면서 탁월한 지략으로 천하의 간웅 조조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소년이 있었으니 바로 주불의 이입니다. 주불이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른들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나 난제를 가뿐히 풀어내고 마치 모든 상황을 내다보는 듯한 통찰력을 보여주었죠. 그의 재능은 일찍부터 알려졌지만 정작 사람들은 아직 어리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조조와의 인연은 그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남기게 만듭니다. 조조는 사람의 속마음을 간파하는 데 뛰어나고 숱한 계책으로 수많은 영웅들을 무릎 꿇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조조가 처음 주부리를 마주했을 때 그는 단순히 한 소년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부리는 조조가 던진 질문을 거침없이 받아치며 그 속내까지 간파하는 듯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말재주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날카롭고 치밀했으며 허점을 찌르는 정확함이 있었습니다. 조조가 즐겨 쓰던 심리전조차 주불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천재는 조조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그를 곤란하게 몰아넣었죠. 역사는 기록합니다. 조조가 그날 밤 주불이와의 대화를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천하의 간웅이 단지 17살의 소년에게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는 결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장차 나의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삼국지에서 영웅들은 대개 무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주부리는 달랐습니다. 칼 한 자루 없이 단지 머리와 혀만으로도 조조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지략은 마치 장차 제갈량이나 방통과 같은 걸출한 책사들을 예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는 주부리에게 충분한 무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며 더 큰 역사를 쓰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짧은 등장은 조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17살의 천재라는 이름으로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주부리가 더 오래 살아서 제갈량이나 손권 혹은 조조와 끝까지 겨루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지략이 삼국의 균형을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주부리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조조를 두려움에 떨게 한 전설의 천재 소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마초 서량의 맹장, 조조를 굴욕에 몰아넣다 삼국지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 바로 동관 전투를 떠올려 봅시다. 이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위나라의 조조가 한 젊은 장수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죠. 그 장수의 이름은 바로 마초 서량의 맹장이었습니다. 마초는 어려서부터 용맹함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달리면 화살도 따라잡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고 한번 창을 휘두르면 수십 명의 적이 쓰러졌습니다. 서량의 병사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하늘이 내린 장수라 칭송했죠. 그런 마초가 조조와 맞부딪히게 된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마초는 아버지 마등의 원수를 갚고 한나라의 정통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반면 조조는 천하를 통일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죠. 두 사람의 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동관 전투에서 마초는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조조의 대군을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전장은 피비린내로 가득했고 하늘조차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마초의 무용이었습니다. 그는 단신으로 수많은 적장들을 베어 넘겼고 그 기세는 마치 전장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조조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초가 직접 그의 진영을 향해 돌격해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조조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주변을 지켰지만 마초의 기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후세의 길이 남은 이야기, 조조가 수염을 자르고 옷을 버린 사건입니다. 마초의 추격이 너무도 거세자 조조는 말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급히 탈출해야 했지만 수염과 옷자락이 적의 창에 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순간의 망설임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조조는 과감히 자신의 수염을 잘라내고 입고 있던 옷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이 굴욕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조에게 있어 수염은 단순한 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엄과 권위, 즉 위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수염을 스스로 잘라내야만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후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천하를 호령한 조조도 마초 앞에선 한낱 도망자에 불과했다. 마초의 이름은 이 한 사건으로도 충분히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조조라는 거대한 산을 흔들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 조조는 결국 위나라를 안정시키고 천하의 판도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마초가 더 큰 세력과 지지를 얻어 조조와 끝까지 싸웠더라면 삼국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마초는 단순히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조조의 심장을 두려움으로 얼어붙게 한 서량의 전설적인 맹장이었습니다. 왜 지략과 무력이 모두 조조를 두렵게 했는가? 조조라는 인물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영웅들과 맞서 싸우며 천하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보통의 장수라면 그의 계략에 휘말려 허망하게 무너졌고 보통의 책사라면 그의 칼날 같은 의심과 간계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조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두 개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7소년의 지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량맹장의 무용이었습니다. 먼저 주부리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의 두뇌는 이미 성숙했고 조조가 평생 즐겨 쓰던 심리전조차 무력화시켰습니다. 조조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상대를 시험하며 결국 굴복시키는 데 능했습니다. 그러나 주불의 앞에서는 그 모든 기술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창처럼 그의 의도가 모두 들켜버린 듯 했죠. 조조가 느낀 두려움은 단순한 순간의 곤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나면 언젠가 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 불안감이 바로 공포로 변한 것입니다. 즉, 주부리는 조조에게 있어 지략이 빚어낸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마초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창을 휘두르며 적진을 돌파했고 조조의 대군조차 그의 돌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무수한 장수와 병사들이 조조를 지키고 있었지만 마초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만큼 강렬했습니다. 결국 조조는 스스로의 수염을 잘라내고 옷을 버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굴욕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조조라는 영웅이 육체적인 힘 앞에서 느낀 공포였던 것이죠. 그는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이 있어도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두 인물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조의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로, 다른 한 사람은 무력으로. 조조가 평생 동안 가장 경계했던 두 가지 요소, 즉 지략과 무력이 동시에 그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영웅들이 성공하거나 실패한 이유는 단순히 무력이나 지략 한쪽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둘의 균형,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을 앞세우느냐가 승패를 가른 것이죠. 조조가 무수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주부리와 마초 앞에서 치욕을 겪은 것은 바로 이 두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략은 장차의 두려움을 낳고 무력은 즉각의 공포를 낳는다. 조조는 주부리를 통해 미래의 불안을 보았고 마초를 통해 현재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에 조조는 살아생전 수많은 적을 상대했지만
이 두 인물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년의 지략과 장수의 무력,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천하의 간웅 조조조차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삼국지를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한 가지 착각에 빠집니다. 조조 같은 위대한 영웅은 두려움 따위는 모를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영웅이라도 그 마음속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17살의 천재주버리는 지략으로, 서량의 맹장 마초는 무력으로 조조를 압박했습니다. 한 사람은 미래의 위협을, 다른 한 사람은 현재의 공포를 안겨주었죠. 이 두 사람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조조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주부리가 요절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제갈량과 겨루었다면? 혹은 마초가 더 강력한 동맹을 얻어 조조와 맞섰다면? 삼국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언제나 만약이라는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만약이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상상과 교훈을 남겨줍니다. 조조에게 두려움은 단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더 경계했고 더 치밀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삼국지의 가장 강렬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지략과 무력 중 무엇을 더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삼국지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채널 삼국의 지혜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역사의 비밀을 풀어가며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시죠.